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교육 토론 지도사, 즉 디베이트 코치라고 하는 교육 토론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또 그 자격을 지니신 분들의 활동 전망, 이런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강의를 나선 한국 디베이트 코치 협회 유영길 회장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먼저 권하고 싶습니다. 디베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디베이트라고 하는 저 단어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어보셨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중에? 예,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강의 나가서 하다 보면은 이 디베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베이트라는 단어를 갖다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우리말로 토론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토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것은 사전적인 용어 정의고요. 저는 오늘 사전적인 용어 정의가 아닌 우리 현재 한국에서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사용에 대한 재정의를 교육 토론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교육 토론, 즉 디베이트라고 하는 단어하고 교육 토론이라는 단어를 동일시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디베이트 코치라고 하는 자격이 있는데요. 이것은 약 1년 반 전부터 저희 협회가 처음 이 자격증을 갖다가 만들었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디베이트 코치라고 하는 자격은 교육 토론 지도사라고 우리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얘기하면 토론 교육 전문 교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토론 지도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육 토론 지도사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저희 협회가 활동하는 사진 장면 몇 가지를 가지고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2011년도 10월 27일, 28일 1박 2일 동안 새마을연수원에서 국가기관이죠. 민주평통자문회의라고 하는 그곳에서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의 중학생 토론대회를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통일 디베이트 대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통일 디베이트 대회라고 나와 있는데 청소년, 이것을 저희 협회에서 전국에 있는 48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회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고요. 이 대회를 통해서 통일에 관해서 관심 없던 학생들이 아주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이 토론대회를 하면서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아주 현실화된, 또 자기 지식으로 습득이 되는 그런 좋은 교육적 효과를 낳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자, 이것은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린다라고 하는 주제로 디베이트 교육에 대한 세미나를 제가 강사가 되어서 했던 장면이고요. 이것은 국회에서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토론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교생 서바이벌 토론왕 대회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즌 1과 요거는 시즌 1 끝나는 날 찍은 사진이고요. 요건 시즌 2에 있어서 마지막 날 결승전 날 제가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지금 시즌 3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안산시에서 독서 토론대회를 하는 장면인데요. 요즘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서 이 토론에 대한 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교육 토론 지도사, 즉 토론 교육 전문가인 디베이트 코치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고요. 자, 이것은 공교육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연수원에서 선생님들이 저희에게 요청을 해서 저희가 가서 교육 토론 지도사 과정을 저희들이 인텐시브 과정으로 연수하는 장면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경상남도 교육청의 장학사님들 대상으로 가서 세미나를 하고 오기도 했고요. 또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역시 또한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하여튼 각 교육청과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토론 교육 지도사를 지금 관심을 가지고 현재 열심히들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공교육교사나 사교육교사님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 교육토론 지도사 라이센스를 얻고 싶다 하는 분들이 저희 협회에서 진행하는 지도사 자격증 과정이죠.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수강 장면입니다. 주로 요즘에 저희는 독서 디베이트라고 해서 책을 읽고 이거 가지고 토론하는, 하지만 기존의 독서 토론하고는 차원을 달리하고 방법론이 많이 다릅니다. 여하튼 이런 독서 디베이트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독서 디베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 토론 지도사, 즉 디베이트 코치 양성 과정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 봄에도 서울 경인 지역에서 6군데에서 현재 이것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은 작년에 진행됐던 겁니다. 강남도서관, 그다음에 부평도서관, 인천동구수련관, 그다음에 관악문화관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여러 군데서 이렇게 디베이트 코치 양성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저하고 저희 부회장 두 사람이 전문 강사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와 같은 토론 교육과 그다음에 교육 토론 지도사라고 하는 디베이트 코치 양성 과정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자가 가려져서 안 나옵니다만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교육의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일까요? 대학 입시입니다. 대학 입시가 지금 패턴이 많이 변화가 있죠. 그 중에 하나 입학사정관제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되면서 다양한 어떤 인재를 선발하고 학교에서 나름대로의 미래에 꼭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필요한 미래 인재는 예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의 방법으로는 양성하기 어렵다. 미래 인재를 새롭게 양성하려면 어떤 교육 방법이 필요할까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게 있어요. 지금까지의 교육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면 일방적인 전달식 교육이 주를 이뤘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보면은 앞에서 교수님은 강의를 합니다. 심지어 대학에서도. 뭐 중고등학교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요즘에 초등학교가 많이 변했습니다. 초등학교 수업 방법이 학생들 참여형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중고등학교는 선생님은 강의하고 학생들은 받아줬고 일방적으로 듣는 그런 일방적 전달식의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즉 일방적 전달식의 교육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교육부죠. 교육부에서 앞으로 지향하는, 지금까지 교육 개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구해서 새롭게 내놓은 교육의 방법은 뭐냐면은 바로 참여형 토론식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일방적 전달이었다면은 이제 일방적 전달이 아닌 학생들이 참여해서 학생들 스스로 찾고 연구하는 그러한 교육 방법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거기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비판력과 창의적 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미래 인재에 꼭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산업사회를 쭉 지내오면서 기능적인 요소에 그런 인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한쪽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숙련된 기능공이 된다든가 숙련된 전문가가 되면은 그럼 이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무한경쟁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어느 한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가지고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융합형 인재, 내지는 뭐 통섭형 인재,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단어가 왜 나오게 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즉, 그러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그리고 또 창의적 사고력. 이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서 새로운 뭔가 부가가치도 창출해내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도 남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독특한 행복 찾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의사 능력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 미래 인재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길러내는 방법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듣고서 그것을 암기해가지고 답안지에 쓰는 이런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찾고 자료를 분석해보고 더 좋은 방법 없을까 대안을 제시하는 이러한 교육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나오는 것이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인데,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토론 교육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지금 토론 교육이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지금 각 지역에서 교육청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활발하게 연구되고 지금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지 해서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 배경과 현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는 순종을 미덕으로 삼았던 유교 문화가 우리 삶 속에 배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어른들이 말하면 무조건 예, 알았습니다만 우리는 그동안 해왔던 그런 어떤 삶의 배경이 있죠. 물론 요즘에 아직 이제 어린 나이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라던 때만 하더라도 아버님한테 제가 이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해서 질문해 본 경험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저 어른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가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일을 해결 못해가지고 아주 끙끙대던 그랬던 어렸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것은 순종을 미덕으로 삼았던 그런 유교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유교적인 전통 어떤 그런 사회 속에다가 우리나라는 참 슬프고 아픈 그런 과거 현실이 있죠. 일제시대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제시대 교육에서 보면은 일본의 침략 시절부터 공교육은 주입식 교육 방식이었어요. 즉, 자기들에게 필요한 어떤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딱 거기에 맞는 사람만 길러내는 교육 방식이 주입식 교육 방식이었죠. 유럽이 산업사회로 발전돼 가면서 특히 독일에서는 자기들에게 맞는 그런 교육 방식을 가지고 어떤 공교육을 갖다가 진행해 왔다라고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공교육에 있어서 주입식 교육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특성이나 개인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갖다 길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갖다 길러내기 위한 그러한 교육이었기 때문에 주입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제시대가 아닌 이제 우리가 해방되고 산업사회를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놓은 과정 속에서도 안타깝게 군사 독재 시절에서 교육 문화가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금지된 영역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한 가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금지당하다 보니까 그것이 몸에 배가지고 귀차니즘이 생긴 거예요. 내 의사를 표현한다는 거에서. 괜히 그거 표현했다가 나중에 나한테 어떤 해가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거의 그냥 굳어져 버리는, 표현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회적 어떤 배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지금까지 이러한 문화적 배경, 사회적 배경이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크리티컬 띵킹을 길러주는 교육과 동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건 너무너무 필요한 사고방식이죠. 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가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요즘 사회같이 창의성이 완전히 사회 전반적인 것에 다 배어있는 가운데에 창의성을 어떻게 길러올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 창의성의 출발은 바로 비판적 사고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 그닥 훈련받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안타까운 사회적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사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고요. 자, 그 결과 우리 오늘 여기 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와 계신데요. 수업 시간에 어떤 것이 미덕인가요? 수업 시간이 조용한 것이 미덕이에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손을 들고 발언하고 발표하고 떠드는 것은 선생님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그러한 현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거죠.